2019년 4월 15일 매매 영상입니다. 아침 초반에 이렇게 하락하고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확실한 자리가 아니라면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혹시나 반등할까봐 시험삼아 레버리지를 매수한 상태입니다. 여차하면은 바로 손절하고 나올 겁니다. 보면 13,240원이 이렇게 지지선이죠. 여기가 지지선 가격인데 지금 선물도 그렇고 레버리지도 지지선을 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호가만 더 내려가면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흐름을 지켜보고 이제 13,240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인버스로 넘어가서 스위칭 했습니다. 포지션을 6,770원에 매수하려고 했는데 급락을 해버려서 한호가 위 6,775원에 매수 주문 넣었다가 또 체결이 안돼서 그 한호가 위 6,780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가격보다 두 호가 위에서 샀고,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호가 위에서 사면은 상당히 불리한 포지션임에도, 포지션 진입 가격임에도 진입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강하게 하락해 줬기 때문에 추세는 하락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게 반등한다 해도 제가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나올 구간은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입하고 나서 전혀 불안하거나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이제 거쳐주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금액이 조금 작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반등해 줄 때도 물량을 계속 쌓으려고 일종의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저희 집 앞에 시장이 있는데요. 저녁에 장을 보거나 아침에 커피를 사러 나가면서 시장에서 배추를 나르는 일꾼들을 봅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고 각 직업마다 가치와 보람이 있겠지만 상당히 게으른 저는 새벽부터 몸을 쓰기는 죽어도 싫습니다. 내가 주식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상상도 하기 싫으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며 오늘도 마음을 다잡고 매매에 임합니다. 그래서인지 베팅이 조금 소극적이 되는 것을 느꼈는데요. 위험한 구간은 이따가 딱 한 번 있었고 안정적인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주식 실력이 급격하게 는 시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로 나이도 많이 차고 있고 주식으로 이제 성공하지 못하면은 막다른 길로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회사원이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절대로 잃어서도 안 되고 꾸준하게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신중하게 진입을 하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손실보다 수익이 나는 날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는 꾸준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게 되었는데요. 절박함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감정을 잘 통제만 한다면은 주식시장에서 뭐 성배는 없다지만
51% 확률로 꾸준하게 조금씩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정 중인데요.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은 심리적으로 내가 잘 진입했구나라는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고 곧장 반등하는 이 음봉이 아니라 밑꼬리를 달고 곧장 반등하거나 이 다음 봉에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내가 매도를 잘못 진입했구나 라고 좀 느꼈을 텐데, 힘이 약한 걸 느껴지죠. 여기 레버리지 호가창에서 봐도 쉽게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락하고 시세가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정을 거치고 2차 하락까지 있고 3차 하락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1차 파동, 2차 파동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했을 경우에 방향이 이제 하락 방향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이때 하락에 베팅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더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고요. 6,775원에 이제 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하락 추세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계속 추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량 진입하고 흐름을 보면서 물량을 계속 추가하는 모습인데, 원래는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때마다 추가를 해야 되지만 이 당시엔 너무 늦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갈 때도 물량을 계속 추가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매매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확신을 가진 만큼 베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려고 물타기 전략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량을, 저는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때마다 물량을 추가했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급등해 버린다 하면은 뭐 좀 큰 손실이 커질 수 있겠지만 손절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좀 고맙게도 이렇게 하락하려는 모습을, 약세를 강하게 보여줘서 또 버텨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됐고요. 과거 매매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려고 하면은 추가 진입을 했는데 요즘에는 확률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경우가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리는 한번 하락하고 2차 하락하고 3차 하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진입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가격대에 진입을 하면은 추가 하락 경우에는 수익이 더 커지지만 반대로 이렇게 밀릴 때는 평단가가 높아진 상태라서 빠르게 손절을 해서 실제로 수익을 볼 수 있던 매매에서도 수익을 못 보고 나온 경우가 많아지는 걸 경험해서 여기서는 이제 지켜보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인 상태에서 하락 포지션을 잡았잖아요. 하락 추세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매도해도 안되고 쉽게 손절해도 안됩니다. 물론 이제 추세가 전환하는
강력한 신호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시장이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3,000, 225, 230 이렇게 반등하려고 할 때는 제가 이제 포지션을 좀 잡은 상태라면은 손절하지만 아직 제가 생각하는 금액만큼 물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좀 불안해서 매도를 했겠지만은 금액이 좀 버텨볼만 했기 때문에 손절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탔다면은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한다 해도 좀 버텨볼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게 되는 가장 큰 근거가 여기 음봉 하나, 여기 음봉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를 보고 하락 추세라고 판단하고 이제 하락에 베팅하게 되는 겁니다. 강하게 밑으로 하락해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하락이라고 강하게 판단하고 강하게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쉽게 이런 추세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등하기에는 이 장대 음봉은 이렇게 나오고 나서 반등하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는 경험적으로 좀 드물기 때문에 더 확신하고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반등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 붙지 않고 위로 한 번씩 싸주려고 하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는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반발 매수세가 그렇게 많지 않죠. 6,780원에 제 차트에는 이렇게 선들이 그어져 있는데 보통 이제 고수분들의 매매 보면은 선 같은 거 안 그어져 있죠. 근데 저는 아직 좀 선을 그어놔야 보기 편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는 중요한 가격대에 선을 그어놓고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에 도달하면은 호가창을 보고 매도할지 매수할지 판단을 하고요. 차트를 보면 여기서 이 지지선을 또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베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저도 이런 가격대에서 상승에 베팅한 적이 많고요. 뭐 수익을 본 기억도 있고 손실을 본 기억도 있고 사실 확률적으로 뭐가 더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베팅한다면은 베팅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포지션을 하락에 베팅하고 있었다면은 홀딩하는 게 좋고요. 시장 지수는 하루에 추세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등락폭도 작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당하게 추세가 나왔다면은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이틀에 걸쳐서 상승했는데 하루 만에 반납하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호가창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선물지수 반등할 것 같고 여기서 더 하락하지 않고 하지만 6,780원에 지금 매도 물량이 없죠. LP 물량은 다 빠진 상태고 이거는 아마 개인 물량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하려고 하지만 여기 물량 안 채워지죠. 그럼 약세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 호가창은 인버스고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조금 더 확신을 가집니다. 이렇게 제대로 반등하면 이제 채워지죠. 채워지는데 아직 매수 물량이 더 많고요. 이제 줄어들면은 조금 이제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양봉이 나와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게 여기 조정했을 때 고점을 뚫지 못한다면은 계속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걱정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초보 때는 이런 거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반등해서 쫙 올라갈까봐 그게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이런 반등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런 반등이 없으면은 뭐 더 좋긴 하지만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때도 이렇게 작은 반등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네 번 있고 그래서 위아래 등락이 살짝 있죠. 그래서 큰 추세 속에 이렇게 작은 추세가 또 있는 거죠. 몇 초 단위 추세죠. 그래서 보통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데서 매도를 잡았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반등하면은 추세가 반전된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착각하기 힘들겠지만 내려가서 이 상태에서는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반전됐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상승에 베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아까 그랬죠. 이제 큰 추세를 본다면은 이 작은 등락들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등락이 있지만 무시해도 되는 등락과 무시하면 안 되는 등락이 있다는 것만 인지를 해도 트레이딩 하는데 깔끔한 생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저런 거에 헷갈려서 털리는 거죠. 정확한 기사를 제가 보진 않았지만 미중 무역 협상은 잘 돼가고 있고 유럽이랑 트럼프랑 이제 새로운 무역 전쟁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주말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락에 베팅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또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강하게 상승해 주려고 선물해서 상승해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호가창에서도 매수세가 조금씩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보면 알겠지만 받치는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강력하게 위에 물량을 가져가면서
큰 물량들이 쌓인다면 걱정을 했겠지만, 요게 6,770원에 제 물량이 또 체결이 됐고요. 아직 여유가 있어서 물량을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보통 이제 트렌드, 추세 매매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 조정했을 때 고점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한 번씩 깨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추세가 깨졌나 걱정하게 되고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트가 깔끔하게 상승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깨고 다시 하락할 수도 있고 깨고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이렇게 구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도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모르겠지만 호가창 분위기를 보고 차트 분위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틀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곧장 손절해 줘야 됩니다. 이 당시에 봤을 때 흐름이 나쁘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고 있었습니다. 반등을 해주려면은 여기서 더 강하게 이제 호가창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전체 추세는 하락이잖아요. 이렇게 아까 물량 여기 보면은 보유량 주문 가능해서 일부를 이제 6,775원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확실히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량을 좀 줄이려고 이제 본전에 걸어놨습니다. 보통은 다 들고 있다가 완전히 이렇게 딱 그 추세 반전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냥 다 손절해 버리는데 오늘은 그 배추 나르는 분들 보고서 느낀 바가 많았는지 손실을 보기 싫어서 리스크를 좀 줄여서 매매를 하려고 약간 좀 소극적이 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맞추면은 크게 먹고 틀렸을 때는 조금 잃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량을 줄여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보통 이렇게 위에 걸어놓는 물량이 체결되면은 더 갑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틀렸을 경우에 이렇게 여기서 매도를 하려고 하면 절대 여기서 체결이 안 되고 반대로 가고 내려가고 여기다가 체결 시키려고 놔뒀는데 체결이 될 경우에는 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체결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매매가 된 거죠. 왜냐면 방향은 그 위로 올라가는 건데 저는 팔아버렸으니까요, 물량을. 이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게 체결이 안 되고 반대로 가면은 그때는 이제 이 밑에서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이 전체적인 큰 틀을 못 보고 이게 호가창을 보고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떨 때 휘둘리냐면은 이렇게 막 순식간에 막 매수세가 들어오던가 아니 큰 물량이 나와가지고 한 번씩 팍 깨던가 그런 걸 보고서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도 위로 한번 탁 올리는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대략 13,240원까지 큰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판단이 흔들려서 그냥 바로 손절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 추세는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버텨볼 수 있는 건데 순간적으로 놀래서 그냥 손절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매수세가 세게 들어올 때 이렇게 선물도 이제 돌파할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순식간에 놀래서 6,765원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날은 오늘이죠. 마인드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죠 절대. 그래서 저는 여기 6,765원에 있던 물량도 체결되길 바랬지만 체결이 안 되고 내로 이렇게 밀렸죠 가격이. 제가 원하던 물량까지는 다 체결이 안 되고 이제 조정을 좀 거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정을 하고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재차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해 버릴 경우에는 손절해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서 하락한다면은 이제 들고 있었는데 6,775원에 나머지 물량 한 절반 이상을 이제 본전에 매도했고요. 이거는 잘못된 매매입니다. 여기서 매도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 왔는데 리스크 관리한다고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하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3분의 1의 수익을 원래 가질 수 있었던 수익의 3분의 1밖에 가질 수 없게 됩니다. 3분의 2를 팔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팅을 할 때 확신하고 있었다면은 물량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물량을 줄여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거는 이 앞에 차트를 보면은 이 가격대가 지지를 많이 받았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지선은 좀 잘 안 깨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가격에서 팔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하락 추세를 탔기 때문에 이제 뚫을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다시 살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6,780원에 하락하면은 하락 돌파로 다시 살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가 좀 잘못된 매매입니다. 여기서 안 팔고 있으면은 그 물량 유지하면 되는데 체결 안 되죠. 이런 매매는 좀 잘못된 매매고 더 위에 가격이 또 계속 살려고 그러죠. 6,785원에도 살려고 하는데 또 이제 체결이 안 되죠. 여기서 들고 있으면 됐는데 낮은 가격에서 팔고 더 위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 이런 패턴은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추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제가 가져야 할 수 있었던 수익의 3분의 1. 그래서 얼마 수익을 못 보고요. 방향을 맞췄을 때
물량을 크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방향을 맞췄을 때 물량은 줄어들었었죠. 제가 생각한 가격은 6,805원인데 또 여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약하면은 오늘 잘한 매매는 방향을 맞췄다는 것, 못한 거는 방향을 맞췄음에도 물량을 적게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내려왔죠. 물량이 이제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때고요. 6,795원에 팔았죠. 가격은 6,805원까지 가는데 전체적으로 좀 소극적인 매매를 했던 날입니다. 소극적인 만큼 안정적이긴 했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매매를 마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